지난 1년 전 카메라 시장에서 게임 끝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캐논 미러리스 EOS R5 카메라는 슈퍼 메가톤급 성능을 지니고 나온 카메라이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혁명적인 스펙으로 EOS R5를 잠시 설명하자면 캐논의 디직-X 뉴 CMOS 센서 4500만 화소 고화소 이미지와 캐논 보디 최초의 IBIS, 풀터치 스위블 액정, 그리고 영상에서는 8K 영상이 포함된 카메라인데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저들 누구라도 스펙으로만 따지면 정말 우주 최강의 보디라 말하여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텐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고 본업은 카메라를 남대문에서 판매하는 딜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업자로서 느꼈던 캐논의 마케팅에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 DSLR 캐논 유저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꼽아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고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 코리아에게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 만드는 영상임을 명시하고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5 카메라를 저 같은 경우 처음 딱 생각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누구도 그럴 겁니다. 아마 8K 동영상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그랬고, 제가 1년 동안 EOS R5를 판매를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 또한 8K 영상이었다고 하면 틀린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이 카메라를 구매를 고민하실 때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곤 합니다. 이 카메라는 발열이 많다는데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제가 두 가지의 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진을 촬영하는 유저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뭐냐 하면, 스틸 이미지를 촬영할 때 발열의 문제는 단 1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EOS R5를 구매를 염두하시는 분들은 그저 발열의 문제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스틸 이미지 촬영 시에 촬영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스틸 이미지를 촬영 시 발열 때문에 카메라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요. 스틸 이미지, 즉 사진 촬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영상 쪽에서 이번 R5 펌웨어 1.3 버전 이후에는 어라이 촬영 동영상 메뉴에서 IPV 라이트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저장 용량의 큰 압박과 발열 문제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펌웨어 업데이트로 크게 향상된 R5를 구매를 해도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영상 쪽의 언급보다는 사진 쪽의 언급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번 펌업으로 영상 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V 라이트 영상이 추가되어서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의 용량이 압박과 발열의 문제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C-Log3 DR이 조금 더 높은 C-Log3의 추가 지원으로 더욱더 넓은 DR이 가능하고 더 예쁜 캐논말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상에서는 타 브랜드의 미러리스보다 조금은 아쉬운 것은 존재하는데요. 30분의 촬영 제한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캐논에서는 사실상 영상용 카메라 보디들은 R5나 i6 같은 카메라가 아니고요. C70, C100 그리고 C300 같은 동영상 전문 카메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장점을 EOS R5에다가 올인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EOS R5 카메라가 영상용 카메라만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사실상 영상도 가능한 스틸 이미지 촬영을 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굳이 영상을 하는 분들이 구매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기존 캐논 카메라를 오랜 기간 사용하셨던 DSLR 유저분들 혹은 시니어 분들은 이제 파이팅을 하셔서 제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EOS R5를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러리스가 DSLR보다 좋은 점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DSLR을 오랜 기간 사용하신 유저분들은 선뜻 미러리스로 넘어가기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예. 막 글쓰리 예. 10년도 더 썼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그거 10년. 하나 갖고 10년도 더 썼어. 10년이면 강산도 뭐 변한다는데 카메라도 많이 바뀌었을 투자를 거예요.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건 투자를 한 거야. 우선 뭐 좀 가볍고 아무래도 뭐 부피가 작아지니까 특히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이 카메라 무게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특히 예전에 이런 그 조류 사진을 찍을 때는 뭐 400mm나 뭐 600mm 그 엄청난 그 무게를 압박을 견디고 젊었을 때 아마 등에 메고 쥐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런데 아주 이 100에 500 렌즈하고 또 800 렌즈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볍고 또 이동성도 용이하고 또 사진이 그 뭐 그런 렌즈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도 이건 뭐 기종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핀 조정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특히 AF에서 추적을 할 때 그 동물의 눈이라든지 사람 그 눈 검출하는 기능이라든지 이게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여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과연 이게 눈을 추적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여기서는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외부에 나가서 그 고니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흙두루미를 찍는다든지 할 때는 그게 그 피사체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아예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 성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꾸고 나서는 뭐 잘 바꿨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거 뭐 다 사람마다 다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잘 바꾸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EF 렌즈를 사용하시는 그대로 미러리스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핀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SLR을 사용했던 유저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EVF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 하는데요. 기존 DSLR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EVF가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고요. 처음 적응하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전에 OVF가 이제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익숙해졌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촬영 전에 완성 이미지를 미리 바인더 혹은 LCD를 통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노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DSLR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노출 시뮬레이션인데요. 스튜디오나 조명 촬영을 하실 때에는 LCD가 정말 깜깜하게 나와서 미러리스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곤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노출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항상 항상 밝은 빛의 정노출에 나타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LCD를 보고 스튜디오 촬영을 하실 때에는 해제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반대로 노을 질 때나 혹은 야경 촬영을 할 때에는 이것을 설정을 하게 되면 촬영 전의 이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전에 내가 촬영 후의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미러리스만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으니 잘 사용하게 된다면 DSLR 유저가 R5나 R6 카메라로 넘어가는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미러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찍히기 전에
찍히고 난 후에 사진의 그 노출이나 심도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팅을 할 수 그럼 있긴 요 한데 보이는 대로 요대로 그대로 찍혀요. 아 선생님. 그래요? 그럼 예. 일단은 그러니까 DSLR이랑 다르게 이 보이는 그 결과물, 옛날에 심도 미리 보기 필름 카메라 하는 것처럼 이 심도와 노출이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러리스에서. 스텝에서 봤을 때 이 노출이 그대로 찍히는 예, 그대로 거야. 노출 찍히는 거고. 캐논에 정말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정말 제가 2번, 3번 이야기해도 정말 입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캐논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F 렌즈들,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서부터 나왔던 AF가 가능한 이 수많은 EF 렌즈들을 RF에도 아답터만 사용하면 조금의 불편함 없이 EF 렌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다 생각을 하는데, 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답터를 사용해서 물론 촬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캐논의 장점이 뭐냐면 뒷마운트의 내경이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F 마운트의 내경이 54mm인 건 기존의 캐논 EOS DSLR에서 사용했던 EF 마운트 내경하고 동일해요. 또 내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EF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아주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EF 렌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54mm의 내경으로 똑같은 빛의 굴절 없이 이미지 센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화질의 왜곡이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EF 렌즈, 정말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캐논의 1.2 렌즈들입니다. 50mm 1.2 렌즈가 있고요. 1등 공신이라고 제가 말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85mm 1.2라는 렌즈가 있기 때문에 캐논은 정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콘도 그렇고 소니도 그런데 50mm 1.2 나왔잖아요. 85mm 있는 게 뭐가 대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50mm 1.2가 85mm 1.2가 심도가 같은 게 아니라 85mm 1.2의 심도는 50mm의 1.0의 심도와 같다. 그러니까 50mm는 캐논은 이미 1.0 정도의 심도를 85mm의 렌즈로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캐논 유저들 뿜뿜, 어깨 뿜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5 카메라와 A1의 카메라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A1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이 800만원에서 만원이 빠집니다. 그리고 EOS R5 같은 경우에는 519만 9천원, 그러니까 약 520만원 정도 하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의 바디 가격이 약 280만원 정도 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사용해 보니까 소니의 A1 카메라가 제가 구매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영상도 촬영하고 싶고, 그리고 사진도 고화소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A1 카메라가 R5에 비해서 AF나 연사 속도가 조금은 더 좋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상 초당 30장의 그런 연사가 그렇게 필요가 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스위블 액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A1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랑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틸트 액정은 영상 촬영할 때에는 조금은 저에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이거는 정말 큰데, 가격이 28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영상용 카메라를 하나 더 놓고 사진용 카메라를 하나 더 놓는 것이 렌즈 갈아 끼우거나 촬영할 때에도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조만간 A1은 방출 예정에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1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AF 성능이나 그리고 연사 속도는 정말 우수합니다. 근데 빠르네. 그러니까. 근데 연사 자체는 지금 이게 더 빠른데 네. 이거는 그냥 30프레임 그냥 동영상 아니야 이거. 30프레임 동영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영화도 24프레임으로 찍는데 그거 더 빠른데. 네. 근데 그에 비해서 R5가 떨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85mm 1.2 렌즈 DS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잘 잡는 게 처음에 한 명의 그 트래킹이 걸려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개 갖다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 또 앞으로 나와버리면. 그래도 계속 물고 있어요. 원래 잡았던 애를. 그건 좋네. 계속 그 아이를 잡고 있다가 여기도 역시 크로스가 되면 둘이 딱 크로스가 돼버리면 앞에 있는 사람을 잡아요. 똑같네.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 앞에 있던 아이가 프레임을 벗어나니까 다시 뒤에 있던 아이를 잡고. 85mm인데. 그러니까 A1이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R5가 A1보다는 뒤처지진 않네요. 네. F1.2인데 안 놓치고 있다는 거. 1.2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네요. 괜찮네.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기본하실래요? 더 빠른 연사가 저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물론 캐논에서도 R5가 끝이 아니라 R3 카메라가 초당 30장의 BSI 센서가 달린 플래그십 바디로 곧 출시 예정이니까 캐논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유저분들은 렌즈를 전부 다 팔고 다른 타 브랜드로 넘어가시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R3, 그리고 연사가 초당 30장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은 R5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800만 원보다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싸게 느껴지는 이런 인식. 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800만 원보다는 조금은 부담은 덜하기 때문에 R5의 선택이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논 카메라를 언제쯤 사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R5 카메라를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없어서 난리였고요. 정말 윗돈을 주고서까지도 R5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논에서는 6월 24일부터 이벤트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 하면 R5 같은 경우에는 세로 그립을 하나를 더 줍니다. 소비자 가격 36만 원짜리고요. 혹은 나는 그립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백화점 상품권을 25만 원을 또 따로 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보통 이 카메라는 남자분들이 많이 살 텐데, 나에게 주는 선물은 하나를 R5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우리 사모님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은 남자친구,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분에게 25만 원 상품권으로 또 다른 선물을 해주시고 이 카메라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사는 이벤트 기간 때 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